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뉴스 특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47명 늘면서 국내 총 확진자 이제 1,284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191명입니다.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따뜻한 날씨와 장기간 거리 두기 피로감에 야외 활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서울 여의도입니다. 평일인데도 나들이 객이 줄을 잇습니다. 여기가 야외여서 그래도 실내보다는 저희가 이제 불안한 것도 적기도 하고. 주말에는 곳곳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주가 코로나 터지고 7%로 가이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전보다 많이 보이고. 인구 이동량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4주차에 인구 이동량이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후 조금씩 늘더니 8주차에는 최저점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나들이 객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인 명동, 강남역, 홍대와 꽃놀이 지역인 여의도, 한강, 남산 주변에서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폭발 직전이라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 수도권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자체가 서울, 경기, 인천이 아주 발달돼 있으면서 아주 밀접한 네트워킹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 체계의 붕괴,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아직 남아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거리 두기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해외 상황이 더 심각하다 보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타이완 여성이 진천에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는데 처음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한국을 찾은 30대 타이완 여성. 인천공항에서 2주 시설 격리에 동의하고 입국했지만 다음 날 정작 격리시설인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도착한 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10만 원, 모두 140만 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입소도 거부했습니다. 관광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법무부는 어제 저녁 이 여성을 타이완으로 출국 조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격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 추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우리나라 정부의 조사를 받는 외국인은 현재 9명입니다. 지난 4일 전북 군산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을 했던 베트남 유학생 3명도 하루 만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입국한 인도네시아 요리사도 경기 안산에서 자가격리 중 경북 김천을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의 영국인 1명, 서울 용산구의 폴란드인 2명, 서울 마포구의 프랑스인 1명, 부산시 금정구의 독일인 1명 등 모두 격리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강제 추방이 검토될 정도로 법무부는 예외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월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은 58명.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격리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바로 출국한 외국인도 지금까지 11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재확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 나았던 게 맞느냐, 다시 걸린 것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자신이 걸린 줄도 모르던 무증상 감염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68명이 나온 경북 푸른 요양원. 격리 해제된 33명이 진단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7명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18명이 완치 판정 후 다시 양성이 나와 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확인된 재확진 사례는 모두 51건입니다.
현재는 몇 가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먼저 몸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몸 안에 남아있던 소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 재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되 그 격리 해제된 이후에 PCR 양성인 경우에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합적인 검사를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격리 해제된 경우 재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자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된 상황, 이거를 재감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진단 도구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됐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코로나19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양수산부 관련자의 경우 감염자 39명 중 3분의 1이 무증상자였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하고 무증상자의 전파력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제한 등을 동반하는 이 조치는 이르면 내일 공식 선언돼 한 달 동안 유지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결국 코로나19 관련 긴급 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직후입니다. 코로나19 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주말 직후임에도 확진자는 평소의 5배를 넘겼습니다. 医療現場ではすでに危機的な状況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政府として緊急事態宣言の準備をすべし。 긴급 사태 대상은 도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오사카와 효고, 후쿠오카 등 7곳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유지됩니다. 이 지역에선 백화점 등 다중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나 건물 등도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심각한 병상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도쿄도는 경증 환자를 수용할 호텔 확보 등 긴급 사태準備에 착수했습니다. また特措法が実施される、東京都が指定される、そのことを想定いたしまして、様々も準備に入っております。 전염병과 관련한 첫 번째 긴급 사태는 이르면 내일 선포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국내 총생산의 20%에 달하는 108조엔, 우리 돈 1,200조 원을 긴급 투입할 뜻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긴급 사태에는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뒤늦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3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고 사망자도 1,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1, 2주 안에 정점을 찍고 터널 끝에서 빛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전 세계 신규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미국에서 나오는 상황. 사망자 수도 10,000명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이번 주가 미국인들에게 최악의 한 주, 그리고 잊기 어려운 또 하나의 상흔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the hardest and the saddest week of most Americans' lives, quite frankly. This is going to be our Pearl Harbor moment, our 9/11 moment.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해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It is going to be shocking to some. It certainly is really disturbing to see that. 다만 확진자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서 신규 사망자 수가 다소 줄었고 확진자 밀집 지역인 디트로이트와 뉴올리언즈 등에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어 급증세가 꺾일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How can you on the one hand have said yesterday that this is really going to be a bad week at the same tim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트럼프 미 대통령도 뉴욕의 신규 사망자 수 감소를 언급하며 좋은 징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말라리아 치료제 일종인 한 약물이 코로나19 감염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많은 양을 비축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 언론들은
근거가 없다면서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것이란 예고 속에 현재로선 의료진 보호장비와 검사기구 부족, 환자 수용시설은 물론 시신안치소 부족까지 눈앞에 맞닥뜨린 상황을 버텨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중 개학을 해 한국 정부가 참고하겠다고 했던 싱가포르. 하지만 이 싱가포르도 결국 휴교령을 선택했습니다. 또 대부분 사업체에도 셧다운 조치를 내렸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다시 강경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모습. 이재희 기자가 현지 교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학교가 더 안전하다며 2주 전 개학을 선택한 싱가포르. 코로나19 재확산세에 학교 문을 다시 닫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걸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다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졸업식 같은 것도 다 취소하는 걸로. 또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고 필수 업종을 뺀 모든 사업장을 폐쇄하는 셧다운도 전격 시행됩니다. 재택근무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나 무슨 시설이나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을 회사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된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집에 같이 있게 되도록. 최근 확진자 급증에 일부 추진하던 일상생활 복귀를 되돌려 다시 방역 조치를 빠르게 강화했습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도 사재기나 일탈 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섬세한 지원책을 펴 혼란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소유자한테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 품만큼 세입자들한테 그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투명하고 또 빠른 대응을 해가지고서 또 오늘 또 50명 이하로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보고서 싱가포르에 있는 언론에서도 지금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역 선진국 싱가포르,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각 대학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 기간을 최대 학기 말까지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부실하게 급조한 내용의 교수의 무성의한 태도 등 강의의 질이 낮아지자 등록금을 돌려달라, 깎아달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산의 한 대학 전공 수업.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더니 전학기를 어떻게 연결한다? 병렬로. 갑자기 담배를 물고 불을 붙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흡연 수업에 학생들의 항의는 빗발쳤습니다. 아무리 화상 강의 시간이지만 진짜 수업이랑 똑같은 시간인데 비싼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한 전문대에서는 필수 과목인 영어 시간에 3분 길이의 강의가 올라왔습니다. 내용도 중고등학생이면 알 법한 내용들이고 그거를 1시간짜리 강의를 3분 만에 끝낸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최근 전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학생 6,200여 명 가운데 64.5%가 온라인 강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7%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비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라는 게 사전에 그 학교 시설 사용비나 어떤 양질의 강의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책정이 된 건데 지금은 확실히 이전 학기들보다 엄청 열악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 증설과 교수학습법 교육 등으로 예산이 지출돼 당장 등록금을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국 20여 개 대학 총학생회도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학가에만 전무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이번 주 중 만나 등록금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달 들어 배달 앱 서비스 1위,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개편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소상공인 단체 등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배민이 꼼수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늘렸다며 반발했는데요. 배민 측은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거라 해명했지만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과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이 음식점은 대부분의 주문을 배달의 민족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이용요금을 정액제인 울트라콜 중심에서 매출이 5.8% 수수료 위주로 바꾸면서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배달은 평균 한 건 2만 원씩 100건 정도. 전에는 한 달에 8만 8천 원짜리 울트라콜 광고 10개 비용 88만 원만 냈지만 이제는 월 매출의 5.8%인 348만 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 겁니다. 오픈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손님들한테 노출되는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두 명분의 직원 월급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약 53%, 배민 주문 매출이 한 달에 465만 원 이하 업체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형 식당들은 이제 배달의 민족 창에 이름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주문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마케팅비를 많이 쓰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더라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53%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라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는 않습니다. 배민 월 매출 400만 원으로 이전에 울트라콜 광고 3개를 한 경우 비용은 26만 4천 원. 새 수수료 체계에선 23만 2천 원으로 고작 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수수료는 매출이 늘면 끝없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울트라콜 광고도 없어지진 않아 이용업체들은 혹시 손님이 떨어질까 광고도 하고 수수료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울트라를 썼던 부분을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중 부담을 이제 또 안고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논란이 커지자 배민 측은 사과하며 이달 수수료 절반은 돌려주고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건조함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동, 또 경북 등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만큼 여전히 화재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함께 국외 오염물질까지 유입이 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또 울산과 부산은 늦은 오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풍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전체적으로 오르겠습니다. 철원 1도, 서울이 6도, 창원 7도, 부산과 강릉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포항이 23도, 대구 22도, 대전과 광주 20도, 서울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곳이 많아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건조특보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KBS 뉴스 특보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